맹구님, 아, 네. 네, 저 또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네. 진짜 좀 충격적인 뉴스예요. 아, 그래요? 네. 뭐죠? 혹시 시중은행들이 이제 네. 전세대출 규제까지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었죠. 아, 이거는 정말 네. 큰일 아닌가요? 요즘 뭐 농협, 뭐 네. 국민은행, 이어 하나은행까지 네, 맞아요. 뭐 물론 다른 은행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세대출 축소, 네, 뭐 좀 심한 사람은 전세대출 아예 뭐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줄인다, 뭐 네. 이런 거. 전세대출은 정말 실수요를 위한 대출이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세대출까지 규제가 들어간 걸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전세 규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드디어 집값은 안정화될 것이고 네. 가격 조정이 될 거다 네. 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락 시그널로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아... 사실 저희가 6가지만 딱 육하원칙만 보면 되거든요. 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네, 그건 우리가 지금 뉴스를 접하고 있죠. 네, 한도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실사례를 보면 전세가 지금 3억이었어요. 근데 2년 뒤에 전세가 5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세 3억인 시절에 내가 2억 정도는 대출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을. 그렇죠. 그럼 내 돈 1억이면 됐었어요. 네, 근데 5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또 7, 80%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최대 4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깔고 있는 1억으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3억이었던 게 5억이 됐을 때 2억만큼은 대출을 지금 비율로 일정 부분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방 빼기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주택은 전세 대출 때 방 빼기를 안 했어요. 아... 근데 아파트가 방이 많잖아요. 네, 그걸 방 하나당 다 빼는 거예요. 네. 뭐 2천 몇백만 원, 2천 몇백만 원 다 빼다 보면 네. 결국은 그 상승한 금액에서 다 빠지고 네. 기존에 받았던 전세금 대출에서 조금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결국은 축소되는 게 맞죠. 네, 이게 지금 현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누가 지금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대출을 안 해주려고. 네. 정부가 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 돈을 내주는 건 은행이지만 네.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린 건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위원회도 뭐 자기들 혼자만 결정하지는 않을 거고 네. 저 위에서 다 이제 결정한 걸 가지고 이제 정책을 집행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네.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거거든요. 네. 왜 전세를 자꾸 대출 안 해주려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대중들한테는 우리 지금 대출 금액 자체가 너무 지금 과하게 풀렸다. 네. 너무 급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다. 네. 이걸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매매는 대출을 잡았는데 전세 대출 너무 많이 하더라. 네. 이거 나중에 금융위기가 오면 위험할 수도 있다. 아. 사전에 선제 대응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굉장히 대출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세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보면 네. 캬띵하고도 하거든요. 네.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건 진짜 실수요. 너무 타격 큰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면에 아마 그런 생각도 하겠죠. 집값이 오른 주범이 뭐냐? 옛날에는 다주택자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다주택자를 규제를 다 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 주 범인이 누군 거예요?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자가 주 범인이 돼버렸죠. 근데 그분들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수요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9억 미만 4억 그 이상 되면 아예 그냥 제로로,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보고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을 안 사면 다행인데 네.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전세 대출을 받은 다음에 네. 돈을 조금 더 보태갖고 집을 사버리더라. 아. 이 수요를 못 막겠는 거예요. 네. 막고 싶은데 네. 이걸 막으려고 딱 봤더니 전세 대출을 안 해줘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지금 임차로 살면서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거를 막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아. 사실은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거를 통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목적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면 다행인데 네.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세 대출을 안 해주면 그럼 전세 금액이 안 올라갈까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네. 막기 때문에 증가분만큼은 네. 돈을 구해오는 게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전세 2억 올려주세요. 아, 예. 자, 전세 대출 받은 다음에 이자 조금만 더 내고 저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한테 저는 못 올려줍니다. 죄송합니다. 5억 안 되고요. 이전처럼 3억 해주세요. 대출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하면 임대인이 과연 예, 3억 그대로 받겠습니다 할까요? 아니지.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좋아하겠죠. 않을까요? 네. 그분은 분명히 밀려나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가능해요. 네.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약발이 먹힐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급이 많아서 전세 물량이 많을 때 이야기예요. 네. 지금은 절대적으로 전세 물량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는 위에서 하려고 했던 그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방법대로 안 먹힐 거라는 거예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대출을 해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전에 3억이었는데 5억을 올렸어요. 네. 안 된대.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세 3억 콜 월세 100만 원 오케이? 아. 되잖아요. 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네. 3억권 대출 되니까 아. 월세만 100만 원 더 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 줄 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반전세가 무조건 많아지죠. 이분들은 절대 금액을 낮춰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밀려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월세를 주려고 하겠죠. 네. 나중에는 이게 심해지면 반전세도 사라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반전세부터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임대인들이 전부 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여유가 있으면 전세 안 받을게요. 보증금 5천에 300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만큼의 여윳돈이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부분은 월세를 주세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 올 월세로 가는 게 어렵지 않죠.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되니까 임대인 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전세 이자를 내는 금액보다 네. 월세 이자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네. 집값이 떨어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 은행에 내던 돈을 이제 집주인한테 내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집주인이 받은 월세는 다시 세금으로 정부에다 갖다 줘야 되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은행이 가져가던 수익을 네. 다 가져갈 수 있죠. 이게 정부의 속셈인가요? 속셈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정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속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전세를 안 해줘서 대출을 안 해줘서 집값을 잡겠다. 네. 그리고 혹여나 집값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도 네. 월세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임대인들이 과거에는 임대를 주는 거에 대한 전세에 대해서 세금을 아무도 안 냈거든요. 네. 앞으로 그게 새로운 세수가 확보되겠구나. 이렇게 돼도 좋고 집값이 잡혀도 좋고 안 잡히고 세수가 확보돼도 좋고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나리오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집값이 잡힌다, 네. 잡히지 않고 세수가 확보된다. 네. 만약에 집값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죽어나느냐? 네. 임차인만 죽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세수 확보에 모든 돈을 임차인이 다 내야 되니까. 임대인은 그냥 받은 걸 이렇게 내면 되는데 네. 전자가 될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쯤 있을까? 지금 전세가 너무 귀한데. 네.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 전세 가격을 상승을 막고 싶다거나 매매 가격 상승을 막고 싶을 때 네. 결국은 이게 물이 끓고 있는데 네. 이 물 끓는 거를 막는 방법은 네. 찬물을 끼얹거나 불을 끄는 거예요. 근데 충분한 공급을 하면 전세가가 안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네.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대출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안 해주고 지금 또 불 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가 혹시라도 지금 내 집 마련 안 한 분들한테 호재가 아니라 과거 이제 집값을 규제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악재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 제자리면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집값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전세가 올라가면 이게 갑자기 월세를 바뀐다거나 내가 월세를 많이 내야 된다거나 이러면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뭔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살 수 있는 지방에 괜찮은 곳을 빨리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지금이라도 저는 빠르게 전세 대출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은행들을 미리 좀 알아보고 네. 계약을 빨리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앞당겨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계약을 해두면 최소 4년은 갈 수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 가격이 높아진 분들은 뭐 빨리 대출을 하면 되는데 기간이 좀 한참 남은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1년 지났고 1년 남은 분들.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뻥 떠 있거든요. 1년 지나면 분명히 전세가 올라가서 계약을 해야 될 텐데 네. 대출이 안 나올 게 확실시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깔고 있는 전세금을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월세화 되는 건 네. 트렌드예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잖아요. 네. 외국 사람들 오면 깜짝 놀라거든요. 집을 공짜로 사네? 월세를 안 내고. 네. 지금처럼 좋은 시기가 없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월세가 진짜 월세 세상에 왔고 그때 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월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과연 계속 임차를 하는 게 나을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게 나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네. 여유가 된다는 분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진짜 여유가 안 되고 가지고 돈이 너무 적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게 넘사벽이 되어버렸다면 그때는 저는 선택지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어차피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못 사기 때문에 이거를 낮춰서 뭐 이상한 집으로 이사 가는 거는 뭐 얘기를 해도 안 통할 거고, 네. 그런 경우라면 내가 원하는 곳에 살면서 대신에 내가 가진 돈으로 그나마 최선 제일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두는 전략, 이거를 지금 정부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임차를 살면서 하나를 더 사두는 1주택자가 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근데 이게 뭐 나쁜 짓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네. 전세를 사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요. 왜? 전세에 돈이 많이 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월세로 바꾸고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미리 사두는 전략, 그 정도를 해두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것도 실수요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수요죠. 지금 당장은 4년 동안 거주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사 갈 집을 미리 사두는 개념이잖아요. 네. 완벽하게 실수요죠. 네, 알겠습니다, 랭구님. 네, 오늘 그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이 네.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해결 방안 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또 내년을 생각해 보면 네, 이 전세 대출 규제는 더 심해지고, 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마저 풀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부동산 전망을 네. 한 두세 줄로 짧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매매 가격 상승이었어요. 내년부터 트렌드는 전세 가격 상승, 전세 소멸, 월세, 이게 화두가 될 거예요. 전세 가격은 실사용에 대한 가치고 그것들이 높아지면 가격의 거품이 점차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선택을 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연말 되면 진짜 조금 더 장황하게 전망 한번 만드는 네. 영상도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랭구님.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 피스!